사실 반려견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설레는 거는 우리 집 반려견들은 아닐 거예요. 얘네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처음이라면은 저는 너무 긴 여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간다면은 강아지들도 서서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에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목나영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반려견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 뭐 좋은 팁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스페셜 게스트로 제 반려견 세화와 힘찬이가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힘찬이는 안내견 활동을 했던 은퇴견이고요. 우리 세아는 제주도 세화에서 왔어요. 저도 휴가 갔다가 데려왔네요. 그러고 보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반려견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설레는 거는 우리 집 반려견들은 아닐 거예요. 얘네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가기 전에 이 여행 도중에 우리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소들은 없는지 출발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혹시 설사를 하지는 않는가, 식욕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최근에 좀 활동량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다 잘 하고 계실 텐데요. 너무 여행이 임박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는 개들에게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왜 백신 맞고 나면은 몸살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백신을 맞을 때가 됐다 하면 한 달 전에 미리 맞춘다던가 다녀온 후로 조금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숙소를 알아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호텔에 따라서 키로수의 제한이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한 마리가 아닌 저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계신 분이라면 두 마리가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호텔도 있고 펜션도 있죠. 사람하고 지내는 것에 익숙하고 실내 배변도 잘한다 하면은 호텔이건 펜션이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실외 배변만 한다, 자연환경에서 노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한다 하면은 쉽게 나가서 배변을 할 수 있는 펜션을 선택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려면 이제 강아지들도 짐을 싸야죠. 차량 이동을 할 때는 차에서 불안감이 높거나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케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쿨매트 같은 거를 깔아서 케이지에 넣고 이동을 하시는 게 우리 강아지가 내가 좀 더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좀 어렵다 하는 아이들은 평소에 깔고 자던 깔개, 아니면 잘 갖고 놀던 장난감, 이런 것들은 좀 챙겨 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동 수단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케이지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를 아예 그냥 카시트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고, 제일 위험한 거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강아지들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핸들과 내 사이에 압박이 돼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시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멀미에 관련된 부분이죠. 어렸을 때부터 차 타는 거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던 강아지들은요, 대체로 멀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행도 휴가도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개월, 3개월 때도 잠깐씩 차를 태우면서 차에서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간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칭찬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강아지가 차에 좀 적응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이동하는데 훨씬 더 편안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 강아지는 너무 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물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해주기도 하세요. 사람도 멀미약 먹기도 하잖아요. 강아지용으로 조제해 주기도 하시는데 그게 안 통하는 강아지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같이 여행 가는 거는 보류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더 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차를 타기 1시간
전후로는 먹을 걸 주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도착한 다음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많이 휴게소 같은 데 들려서 쉬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조금은 더 편안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기차나 고속버스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스나 기차는 일단 케이지를 이용하시면은 탑승은 할 수 있는데 K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지 포함 10kg 이하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다 포함이 되겠죠. 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디테일한 규정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비행기 한 대당 태울 수 있는 마리수가 정해져 있어요. 항공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한두 마리까지만 기내에 탑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케이지 포함 7kg 이하의 강아지들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답니다. 일반 견들은 7kg가 넘어가면은 화물칸에 따로 탑승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화물칸이라고 해서 개들이 지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것 또한 마리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로 갈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방역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규정들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면은 우리 강아지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시간을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애견 펜션이나 호텔에 간 경우에는 다른 강아지들의 냄새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소 안에 냄새를 여기저기 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낯선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몇 가지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웃는다고 표현을 하죠. 많이 헥헥거리는 그 상황이 얘네가 좋아서 흥분이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또 하나 나타나는 행동이 계속 쩝쩝거려요. 그게 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행동이 나타났다면은 조금 더 우리 강아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시면은 보통 이제 자연 환경이 많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제주도에 오름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진드기나 모기나 그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도 물론 예방약을 바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안 물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달라붙어도 빨리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물 수는 있어요. 바베시안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찐득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강아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강아지를 그냥 풀어서 놀게 한다거나 데리고 가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를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3월미를 해서 창문을 열어주는데 건조증, 이물질 때문에 걱정됩니다. 요새 강아지들 고글이 되게 잘 나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거를 잘 적응시켜 놓으면은 여름에 이 강한 햇볕에서 산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걔들이 저걸 불편해서 어떻게 쓰고 있지? 하는데 얘가 좋아하는 간식을 줄 때 씌워 놓는다거나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은 의외로 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글 사용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멀미가 심해서 10분도 이동이 어려운 강아지. 약도 써봤는데 효과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멀미가 심한 강아지들은 저는 굳이 데려가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싶지만 내 평생에 우리 강아지와 한번 꼭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멈춰있는 차부터 연습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신기한 게요. 멀미가 있는 강아지들은 그 시동만 걸어놔도 멀미를 해요. 차라는 것 자체에 개들이 멀미를 느끼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시원한 뭐 지하 주차장에 세우는 차에 데려가서 옆에 앉혀놓고 간식만 좀 주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책 대신에 차에 가서 잠깐 놀고 오기를 반복. 그 다음에는 지하 주차장 한 바퀴 돌기. 아주 짧게 잠깐씩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차에 데리고 가서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나마 차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시 숙소에서 밥그릇과 배변 패드는 어디에 두면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집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밥 먹는 곳은 주로 생활하는 영역, 뭐 거실이나 뭐 TV 옆이나 뭐 이런 데가 괜찮겠죠? 근데 배변은 강아지들이 조금은 조용하고 외지
외진 곳에서 하는 거를 더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화장실에서 했다 그러면은 화장실 쪽에 깔아 놓으시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화장실까지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화장실 앞쪽에 배변 패드를 일단 깔아 놓고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테라스가 있는 숙소라면은 화장실보다는 테라스 쪽을 조금 더 좋아할 거예요. 좀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비치고 이런 곳에서 배변하는 거를 더 좋아하니까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과 함께 여행 시에 특별히 유의할 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마리 이상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인원도 강아지 머릿수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환경이 바뀌면은 강아지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흥분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숙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풀어 놓으시기보다는 견줄로 컨트롤해서 조금 앉아 기다려 같은 훈련을 좀 해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해주신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강아지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다. 상대방 강아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의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아이가 다치지 않게 꼭 견줄로 먼저 이용을 하시고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행지에서 사료를 잘 안 먹는 강아지, 간식과 캔 사료를 더 주게 되는데 괜찮나요? 조금은 괜찮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면은. 근데 강아지들도 바뀌는 환경도 힘든데 기름진 거를 과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설사 같은 게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너무 먹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 먹던 정도를 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보다 많이 먹어서 탈이 나거나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너무 힘들거나 강아지들에게 스트레스였다면은 다음번부터도 좀 힘들 수 있겠죠. 처음이라면은 저는 너무 긴 여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간다면은 강아지들도 서서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에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도 인사. 안녕.